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지금 들으신 바로 이 절규는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입장할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낸 비통함입니다. 자식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벌써 6개월째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부모들의 절규이기도 하죠. 국회에선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유병헌법으로 불리는 범죄 수익 은닉 규제 처벌법 등 세월호 3법 관련 여야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야가 강조했듯이 10월 말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그런지 세월호 3법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장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몇 가지 상황을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경태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이른 아침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장이 지금 뭐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 본청 앞에도 있고 또 그 정문 앞에도 마련이 됐다 그랬어요. 어떤 일들이 좀 벌어진 건가요? 현재 유가족 국회 농성장은 본청 앞에 정문에 마련되어 있죠. 네. 어제 이 농성장에서 좀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오후 한때 이제 유족과 국회 방호팀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문제로 좀 실랑이가 시작됐습니다. 네. 예, 당초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 남문 쪽에 있는 후생관까지 가서 화장실을 이용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청과 후생관이 꽤 멀잖아요. 그렇죠. 상당한 거리입니다. 좀 걸음이 좀 느리신 분이라면 적어도 한 10분. 네. 예, 그 정도 걸리시는 거리죠. 예, 실제로 이제 유족들이 그동안 정의화 의장에게 초유증을 배부받았을 때는 네. 이 양해를 얻어서 가는 게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그 초유증도 이미 다 해소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후생관에 있는 화장실을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면서 농성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죠?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예, 오래됐는데 바로 그 코앞에 문만 열면 화장실이 있는데 그 문만 열면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화장실을 못 쓰게 해서 그 옆에 한참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있는 데에 있는 그 화장실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큰 유족과 국회 방호팀 간의 갈등 사안 중 하나였는데 네. 문제는 어제 국회 관람객 중 한 명이 네네. 본청 전문을 나왔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겠다면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유족이 안 그래도 좀 민감한 상황이 있었는데 네. 우리도 그렇다면은 화장실 이용하게 해달라. 네. 일반 시민도 저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 왜 그 정도 양해도 못 해주느냐. 네. 이런 요구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 방호팀은 막아서면서 서로간 실랑이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유족들은 스피커를 이용해서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오늘따라서 약간 통행 방해도 한다. 이런 식의 항의를 했고 네. 이게 좀 사태 확대되면서
유족들이 이부자리를 가져다가 국회 본청 정문을 이렇게 못 지나다니도록 막는 이런 퍼포먼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분들이 너무 억울하실 것 같아요. 억울하게 자식을 잃었는데 거기 바깥에서 한 대짬 자는 것도 정말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거기 계시는 건데 화장실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죠? 그런데 국회 사무처가 농성장, 거기 이제 농성장이랄 것도 없지만 거기 이제 저 두꺼운 무슨 판넬이 아니라 뭡니까? 저 깔개 같은 거 깔고 계시는데 거기 전기 공급도 끊겠다 이런 시도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유족들이 스피커를 이용해서 항의를 하니까 네네. 이제 그 스피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이제 그 전기 공급을 끊으려고 한 겁니다. 네. 유족들은 현재 지금 스피커라든가 네. 커피포트라든가 네. 뭐 좀 기본적으로 좀 전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편의를 볼 수 있는 것들, 핸드폰 충전기. 네, 핸드폰 충전기, MP3 같은 것들, 네. 뭐 이런 것들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행정실 쪽에서 이제 전기를 끌어다가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유족들이 스피커 같은 걸 이용하니까 네. 네. 국회 사무처가 아예 전기 공급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거죠. 네. 그래서 뭐 새정치연합 관계자가 얘기를 하기를 네. 네. 의장실 직원이 직접 원내행정실을 방문해서 전기 차단에 협조해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박형준 사무총장도 저희랑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통화를 이경태 기자가 한 거예요. 예. 이주영 기자가 했고요. 네, 이주영 기자가. 예. 네네. 원래 원칙적으로 농성도 불법인데 허용해주고 있는 거고, 전기까지 사용하는 거는 원칙상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네. 얘기를 박형준 사무총장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새정치연합 측은 의장실의 요청을 거부했고요. 네. 사무처는 좀 이게 막 취재가 되고 하니까 네. 출입 기자들한테 따로 문자를 보내서 여야 간 세월호법 협상 상황을 감안해서 이 단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화장실로 인해서 화장실 이용 문제로 촉발된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이게 좀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전기까지 차단하겠다 이렇게까지 발전을 한 걸까요? 일단은 세월호 3법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29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위해서 이제 국회를 찾은 박 대통령이 유족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그랬죠. 이게 비판 여론이 좀 만만치 않게 커졌습니다. 그랬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 3법이 끝나면 네. 그것이 유족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국회 입장에서는 농성장을 빨리 없애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와서 한번 저런 모습을 보이면서 네. 부담이 좀 생긴 거죠. 정권에 부담이 생겼다.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유족들에 따르면은 어제 이게 단순히 화장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부터 이제 농성장에 대한 국회 측의 이제 경계가 네네. 더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한 유가족은 이제 29일까지만 해도 네. 이 국회 본청 농성장 주변에서 유족들이 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좀 걸어 다니고 하는 건데 이거를 또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못 가도록 걷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그 안에만 있으라는 거죠. 농성장 안에만. 농성장 그 테두리 안에만 있으라는 거죠.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국회 본청 안에도 네. 예전에 좀 긴급한 상황일 때나 볼 수 있던 의견 버스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요. 유족 입장에서는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강제로 해산 철거 조치되는 거 아닌가. 긴장감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민감한 문제였던 화장실 문제를 토대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연달아 터진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년에 쭉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어느 날 갑자기 전기 끊겠다. 화장실 문제는 계속 있어 왔지만 뭐 이런 식으로 고강도 압박이 국회에 고강도 압박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29일 시정 연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들을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니까 그것을 좀 잠재워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좀 깔려 있기도 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그 시정연설, 대통령 시정연설 때도 새누리당 안에서 이거 농성장 정리해라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서요. 누가 그런 요구를 한 겁니까? 네, 이미 뭐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지만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이 안홍준 의원이 시정연설 하기 전에 정의연 의장이거든요. 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느냐? 시정연설 하시는데 국회 앞에서 시위하는 걸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쳤죠. 안 의원은 이제 당내 친박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 주류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홍준 의원은 저는 이분이 과거에 지난 여름에 한 발언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농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단식하면 저렇게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국민들께 유족들에게 사과까지 한 분인데 이분이 또 이번에는 농성장 정리를 요구하고 나선 거네요. 도대체 이분은 왜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안 그래도 안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예, 안 의원은 이제 오마이뉴스 통화를 하면서 네네. 전날 29일날 한 지적은 당연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발언이요? 네. 이제 자신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내면서 외국인 국회를 많이 가봤지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국회 본청 앞 바로 앞에서 시위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대한민국 국회만큼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저렇게 시위를 방치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이런 시위 상황을 사전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한 소리 한 거다. 이렇게 해명하더군요. 다른 나라에도 세월호 참사가 있었나요? 안 그래도 그런 특수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특수성,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서 감안할 수 있지 않느냐. 게다가 안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출신이거든요. 좀 드물게. 시민사회단체 출신이요? 네, 어디 출신이세요? 시민사회단체 출신 의원입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원님도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서 그런 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의원은 그래도 나는 시민사회 운동할 때도 합리성을 가지고 했다. 삭발하거나 이런 활동을 했지만 지금 봤을 때는 명분을 찾을 수 없다. 특히나 대통령 시정연설 같은 경우는 농성장을 철수할 수 있는 의장에게나 주장에게나 최고의 명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야당 의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이럴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안 의원이 솔직히 야유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 문제를 안 의원한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비판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의원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받아넘기더군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당, 새누리당, 초선 의원 중에는 죄송하다. 초선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삼선 의원이나 안 의원이 하게 하셨다. 미안하다라는 투로 얘기하는 의원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더군요. 오로지 정치 안의 논리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안 의원의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좀 얻으려면 국회 안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건가요?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 예상컨대 31일 합의에는 이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조직법이랑 지금 약간 패키지로 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서 지금 현재 계속 쟁점으로 남아있었던 거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 참여 문제랑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세월호 유가족 참여 문제는 유족이 동의하지 않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다. 추천하지 않는다. 선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 그다음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은 원래 여당이 유족 쪽의 추천 인사 위원장을 맡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원래 얘기를 했던 대로 호선의 위원장 호선
그 야당 측의 의견을 그 정부조직법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정부 국회에는 뭐 대정부 질문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네. 이 세월호 3법에 대해서는 아마 원내대표끼리 물밑 네. 협상을 좀 벌이는 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음. 합의는 일단 31일 그리고 네. 처리는 11월 초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음. 게 지금 여의도의 전망입니다. 사실상 오늘 여야 합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입법을 한다. 이렇게 국회 네, 본회의를 그렇게 열어서 보시면 입법으로 간다. 이런 전망을 네.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안홍준 의원 지난번에 김영호 씨 단식 때도 상당한 국민적 비난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분이 끊임없이 유족들의 의사 출신이고 말씀하신 대로 또 시민단체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끊임없이 유족들에게 이렇게 반인권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정치부 이경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